네, 양승태 교수님께 총 5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자유민주주의가 왜 위기상황이라고 거론되고 있나요? 예. 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이 일부 지식인도 그렇고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꼭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 체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역사적으로 이 자본주의 발전과 같이 병행한 건 사실인데,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이념적인 의미를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자유는 일단 인간 그 존엄성의 근원이죠. 인간의 바로 자유롭지 못하면은 인간 존엄을 논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근원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자유는 단순한 어떤 물질적 욕망을 무제한으로 추구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물론 생존을 위해서 물질적 욕망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그 넘어서서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떤 보편적인 가치, 뭐 도덕이나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바로 결국 국가가 이 자유민주의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그 존엄성을 보호한다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부정하는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마찬가지죠. 또 자꾸 아까 얘기했던 이 자유민주주의 그 상업적인 것만 강조하는데, 상업적인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 자유라는 것은 존엄성뿐만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그 창조성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성을 부정한다고 할 때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의 존엄, 국가 발전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그걸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의미를 안다면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부정하는 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이 그걸 자각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는 이 모든 사회적 악의 정의의 어떤 치료 방법을 무슨 평준화된 어떤 이 모든 정책.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어불성설이 그건 평등이 아니에요. 평등이란 것은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 존엄하고 잠재적으로 같다는 얘기지, 모든 인간이 균일하게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은 지금 평등을 얘기하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인간을 평준화시켜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마치 정의라 생각하고. 그런 데서 근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부정은 사실 그건 조금 자유민주주의 이념, 또 자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그 국민이 주체가 된다는 건데, 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유로움을 전제하거든요. 바로 그것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잘못된 거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글쎄, 그건 제가 이제 사실 우리 이 시청자들께서 오늘 강의한 그 원고를 봉포태죠. 그걸 자세히 읽으시면 해답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워낙 이런 사회주의적 어떤 요소를 많이 가미하고 있고, 어떤 국가 체제 전반을 어떤 면에서 개혁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헌법 개정을 하려면은 그 헌법 개정이 왜 정당한가, 왜 바람직하고 국가 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논변이 제시돼야 되죠. 근데 바로 그러한 논변 자체가 제시되지 않은 채 마치 조항만을 던져놓으면 그 헌법 개정이 된다, 이런 식의 착각들 하고 있는 거고, 착각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절차상으로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 대사인데, 그 국가 대사에 대해서 그런 형식상으로, 국가란 건 사실 의전을 따라서 국가 생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자결제식으로 가볍게 처리한다든가, 또 이 민정수석이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이 국무총리나 법무장관이 해야 되는데, 그 민정수석이 무슨 그럴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에 공표할 그런 자격, 권한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이 헌법 개정의 국가 대사의 과정을 아주 너무
가볍게. 그 내용 문제를 떠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건국 100주년 논란과 이들의 역사의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건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뭐 시청자들께서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건국 100주년은 그건 현행 헌법상으로도 그건 어긋나고 재헌헌법상으로도 어긋나고, 일단 가장 상식적으로 그 임시정부의 그 주체들이 바로 그 독립 후에 건국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임시로 정부를 만든다는 말을 말 그대로 표명한 건데, 그것을 건국이라 하는 것은 자체가 그건 자기 모순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그럼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뭐 어려운 거, 바로 국가 정치에서 극복의 그 하나의 그 긴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이제 보수의 탐욕, 진보의 위선, 이런 보통 일상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보수는 일반적으로 이 현실 그 기업이라든가 또 이 관계 이런 데서 이제 나름대로 그 훈련과 그런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그 실천적인 지혜가 갖추고 있죠. 그런데 그 실천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게 너무 자부심을 갖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사회적 출세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보수가 바로 이 어떤 그 아주 범속한 출세주의, 또 그 자기 사회적 이룩했다는 그것을 토대로 너무 그런 그 상락주의적인 삶을 가려하나, 이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진보는 기존 체제나 정치에 대한 어떤 도전, 투쟁의식 속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문제를 이 투쟁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그런 어떤 오도된 시각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투쟁이 자기들이 이룩한 어떤 민주화 투쟁을 통해 이룩한 기득권을 오히려 지키기 위한 투쟁이 돼버리고 말. 다시 말해 진보가 아니죠. 이미 그 기득권층이 돼버리고 만 거죠. 이제 그런 이 진보의 변질, 또 거기에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허구에 대한 어떤 허구 사실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또 이런 잘못된 이 교조적인 도덕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이 집착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진보를 지금 어떤 면에서 많은, 한편으로 그걸 국민들이 지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또 등을 돌리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제 흔히 말하는 go to the basic이란 말이죠. go to the fundamental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근원은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어떤 그런 practical wisdom, 이 실천적인 지혜와 진보가 본래 가졌던 사회적 정의감, 뭔가 부조리에 대해 저항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걸로 돌아가야 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이제 미래의 국가 생활을 위해서 과연 나아갈 방이 뭔가를, 그걸 보수의 실천적인 지혜와 진보의 사회적 정의감이 뭔가 대승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이 국가사의 미래를 추구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떤 한쪽에 대한 그런, 오늘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자기 지위에 대한 편집증, 아니면 투쟁에 대한 편집증, 역사 부정의 편집증, 이런 식으로 대립할 때 끊임없이 이런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이런 걸 빨리 이제 좀 넘어서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